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을 다뤄보는 시간 글로벌 핫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또 나눠볼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어제 기다리고 있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또 어땠고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하는지 짚어주세요. 사실 뭐 컨센서스도 전월보다는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그보다도 더 이제 높게 나오면서 금리도 튀고 이제 주가도 물론 이제 소위 말해서 말아 올리긴 했지만 초반에는 좀 부진은 했습니다. 주가 자체가. 뭐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헤드라인,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이 들어가 있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2.9%였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근데 한 3.0%로 조금 더 3자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코어 쪽, 소비 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약간 스티키하다, 뭐 약간 끈적끈적하다라고 할 수 있는 쪽인데 한 3.3 나왔습니다. 3.1%를 예상했는데 그만큼 최근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주거비가 전월 대비로 0.4% 오르면서 월간 상승률의 한 30%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던 부분들 더불어서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경제가 좋다라는 건 사실은 물가도 어느 정도 다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밸류 체인도 변화됐던 부분들, 에너지 가격이 뭐 크게 걱정되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뭐 현저히 또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니까 뭐랄까요? 한 유가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횡보세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또 계란값이 조롱 인플레인자 때문에 올라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면 물가, 경제를 봤을 때는 여전히 연준이나 그 파월 의장께서는 아직은 상반기는 이렇게 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요? 뭐 CME 패드 와치? 거기서 보면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확률이. 5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결의 확률이 9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6월도 이제 뭐 못 내린다. 하반기는 가서야 어떻게 보면 2025년에 금리 인하가 재가동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CPI 관련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뭐 계란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두드러졌다는 점 함께 짚어봤고요. 패드워치에서 실시간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90%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우리나라도 잘 버틴 것 같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박스피잖아요. S&P도 사실 그래요. 미국도 지금 거의 뭐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뭘까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그동안에 밸류에이션이 좀 비쌌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금리도 좀 올라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물이 지금 4.6을 다시 뚫었습니다. 10년물이라는 게 금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 10년물. 간밤에도 보시면 나스닥이 좀 많이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가가 뭔가 부진할 때 금리가 뛰면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의 기준금리 내지는 이제 시장금리에 대비해서 성장률은 어떻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이제 PER로 보면 배당 성장을 R, 즉 금리에서 성장률을 뺀 분모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4.6이라도 그 성장률이 뭐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게 되면 밸류에이션 계속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실적 시즌이고 굵직굵직한 실적들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실적이 좀 정리가 된 상황에서 R, 즉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많이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4% 초반까지 갔다가
이제 4% 이제 후반을 또 넘나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려면 물가도 좀 톤 다운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연준의 스탠스도 톤 다운돼야 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간까지는 아니면 그런 지표가 나오진 않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상으로는 아직 또 파월 의장의 의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입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이 상원에서의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그 전날에 하원, 네. 그 전날에 상원에 있었고 뭐 바뀔 이슈도 없었고 뭐 바로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하루 만에 뭐 얘기를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현 정책을 그리고 좀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는 그냥 싼 거 우리나라가 선순환 들어가는 것처럼 미국은 뭐 그렇게 막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버티고 좀 글로벌하게 최근에 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밸류에이션적으로 여력이 있거나 수급상의 어떤 소위 말해서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국가들로 자금이 가거나 아니면 업종으로도 보면 뭐 중소형주가 좀 더 올라간다든지 네. 어제도 보면 많이 빠졌던 테슬라가 올라오고 그동안 올라왔던 아마존이 좀 눌리고 뭐 이런 어떤 밸런스적인 측면으로 이제 한 달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쯤 돼서는 이 금리에서도 성장이 나오네? 이런 거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를 맞추는 장세가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렇게 CPI 관련해서 함께 짚어볼 수 있는 부분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어제 조선과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들려왔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도 해군 함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사실 작년에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뭐 회기를 넘기면서 자동 회기가 됐던 거고 다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법안이 마련이 돼서 지금 뭐 백악관이든 뭐 공화당이 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조선주가 어제 뭐 거의 시장을 리드했었죠.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지금 조선이 소위 말해서 물이 들어온 상황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관심사는 이거잖아요.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영역 찾기, 그리고 중국을 견제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역 찾기,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그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섹터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거고 왜냐하면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데 중국한테 맡기진 않을 거다 무조건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그룹이 최근에 뭐 짤들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한화그룹에 대한 그동안의 성견지명 이런 건 나오는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조선업이 사실은 이런 미국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모멘텀이 더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종문에 보면은 큰 체질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 그동안에는 저가 수주를 했었던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해서 중국의 어떤 발주라든지 왜냐하면 중국이 실질적으로 좀 인정을 하자면 그거잖아요. 되게 싼 값으로 밀어내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힘들었던 건데 딥식 하다못해 AI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제 공급 과잉이 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엄청 싸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 10년 전에 조선업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빅베스라 그래서 막 실적 뭐 마이너스 엄청 때리고 뭐 망하는 기업까지도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하나오션이 이제 하나그룹이 이전의 기업이 벌써 생각이 안 나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M&A라든지 인수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고가 수주, 저가가 아니라 좀 괜찮은 수주만 도크가 비어 있어도 막 일부러 막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소위 말해서
양질의 배를 수주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익 인식도 예전에는 나중에 한꺼번에 수익 인식하는 법이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왜냐면 저가 수주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고가 수주하고 수주 인식도 차근차근 받는 사이클로 변질되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크게 턴어라운드 하는 단계였거든요. 조선업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아주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이제, 그래서 자본의 신뢰도가 이제 생기고 있는 단계인데, 거기다가 LNG 모멘텀, 네. 그리고 뭐 미국의 정책적인 거, 그리고 환율도 높으면 조선업에는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화돼서 사실은 올해만 오른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올라왔었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또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아주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상황이고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모멘텀이 겹쳐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다뤄봤고요. 이제 앞으로의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미증시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CPI 발표에 이어서 내일은 또 어떤 지표를 지켜봐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나올 때는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이제 PPI라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 근데 이제 항상 원래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좀 나와주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방향을 조금 찾았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CPI가 이미 발표가 돼서 이 발표에 대한 영향력은 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이것도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물가 자체가 올라왔던 것들이 다 느껴져 있고, 컨센서스도 지금 1월 PPI가 0.2%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월 대비 오를 거로 보는데, 둔화되는 게 아니라 전월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월 대비 좀 더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PPI가 좀 올라오면 이 CPI도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간밤에 CPI가 올라왔기 때문에 PPI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전히 물가가, 그리고 금리를 내릴 만한 상황이 조금은 더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이미 하셔서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지만, 다만 거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PC 가격 지수를 산출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항공요금이라든지 보건과 관련된 세부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PC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있지만 연준이 콕 집어서 보는 지표거든요. PC가 2%에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게 연준과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이 PC와 관련된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요금,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뭐 보건이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건강관리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항공요금 서비스가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뭐 12월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얼마나 좀 뭐 안정을 찾는지, 이런 부분들이 간밤에는 조금은 챙겨봐야 되는 하나의 이슈이지 않을까. 간밤이란다. 이제 오늘 네, 밤에는. 오늘 저녁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뭐 원래는 CPI의 선행 지표다 해서 PPI가 먼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엔 좀 순서가 다르네요. 네. 오늘 저녁에는 PPI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PC 물가지수이겠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실적 발표 기업도 다뤄볼 텐데, 실적뿐만 아니라 연결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흐름까지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업들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뭐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팔로알토라든지 뭐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같은 기업들인데, 팔로알토는 뭐 화려하게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인데, 통상 보면 이거 미국은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하지만 팔로알토는 사실은 너무 비싸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고민이긴 합니다만, 실적 자체를 내일 장 마감 후에 좀 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력 사업인 네트워크 보안 부문이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 변동성이 좀 심해진 상황에서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높긴 하지만 그 성장률 자체가 조금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이제 그 차세대 보안 투자라든지 뭐 보안의 플랫폼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팔로알토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인데 네. 재밌는 게 코스피 차트하고 좀 비슷해 갖고 오.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만약에 오르면 우리나라도 지수도 오르는 건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왜냐하면 사업부 구성이 코스피에 일정 부분 많은 어떤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 73%의 매출이 반도체 부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좀 반도체 비중이 높고 거기다가 이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장비를 거의 대부분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내일 팔로알토도 있지만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피의 방향성을 한번 예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고무적인 거는 이 ASML이라든지 렐 리서치 같이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TSMC의 월 네. 매출도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TSMC가 일단 가이던스를 25년 가이던스를 한 34%로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레거시 반도체 쪽도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고 반도체도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그래도 좀 최악의 국면 내지는 그 안에서 이제 그 앞으로의 방향성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그러니까 좀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는 두 기업 언급해 주셨습니다. 팔로알토와 함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차트가 코스피 차트와 좀 비슷하다라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럼 이제 우리 증시 힌트 한번 찾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이제 개장을 한 1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을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하나요? 그때그때마다 우리 시장이 계속 향후의 주인공을 찾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마다 계속 실적 발표하는 기업 내지는 어떤 뉴스 플로우에 상당한 이 쏠림 현상들. 그러니까 어제는 조선이 올랐으면은 나머지는 좀 약간 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변동성이 있었고 오늘은 뭘까라는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선순환 내지는 다음 타자를 찾는 과정에서의 우리나라의 어떤 수익률 게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나쁘진 않고 지금은 그래서 한화그룹이 어저께 많이 올라서 그럼 다음 타자는 어디냐, 뭐 다음 그룹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또 LS그룹도 왜냐면 어저께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뭐 가서 얘기했던 것들이 아까 조선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관세라든지 대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의 수혜가 조선업이었는데 이 전력기기와 관련된 부분도 관세를 만약에 많이 부과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USA를 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USA에 공장이 많이 생긴다면은 당연히 공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와 관련된 근데 어제 사실 한 번 더 시장에서 리마인드 된 거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국에서 올라오는 모멘텀은 조선과 전력기기와 방산 뭐 이런 쪽이구나라는 거를 계속 시장은 재생산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연초 이후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진 로봇과 관련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씩은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움직임도 챙겨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주인공 찾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도 조선과 전력,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니까요.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도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